네, 옷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입니다. 돌격 종목 맞출 시간이죠. 오늘 날씨가 덥다고 해서 제가 머리를 활짝 다 올려봤는데 두 분도 오늘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나 봐요? 아니요. 약간 비슷해요. 두 분 약간 금요일이라서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요. 네네. 어두운 색깔 옷을 입었는데 네. 좀 추해 보인답니다. 누가요? 밝은색 옷을 입으라고 누가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사모님께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 두 분 너무 밝은데 오늘 방송 금요일이니까 더 밝게 재밌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도 정말 재밌습니다.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 6월 10일부터 여행사 통한 단체 관광 허용, 여행 항공사 담아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의 관광을 막았던 일본이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한번 관광객을 받기 시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때 진행하던 이제 코로나 검사 면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뭐 항공이나 여행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담아볼만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담아볼까 여쭤볼게요. 준비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오랜만에 갈렸어요. 네, 먼저 김선희 어드바이저님 담아야 되나요? X 넣으셨구나. 네. 아, 네네. 저는 이미 지난주였나요? 대한항공을 저 포트에 편입을 했죠. 네. 저 좀 그래도 항공주들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무거운 거 대형주 위주로 선택을 했는데 오늘 제주항공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요. 제주항공 6%가량 좀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하나투어 4%대, 뭐 모두투어도 많이 오르고, 노란포소도 좀 많이 오르고, 대체로 많이 오릅니다. 그레디언트라는 종목도 액면병합이 상당히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네, 이것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네요. 자, 6월 10일부터 일본에서 단체 관광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국내 카지노 업종들도 지금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좀 모습이라,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GKL,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좀 모습인데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꾸준하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발목을 잡는 거는 사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또 고민스럽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상당히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치,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여행하기 좀 싼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업종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너무나 쉽고 앞으로 이제 전망과 종목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항공 중에서는 탑픽으로 제가 대한항공을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행주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보는 게 그레디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이전 인터파크입니다. 시총은 한 3,600억 정도 하는 종목이고요. 최근 좀 바닥에서 액면 병합 이후에 조금씩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를 기대를 뭐 작년, 재작년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도 옷도 좋지만은 바닥에서 이렇게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는 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카지노 쪽으로 넘어간다면 뭐 항상 그래요. 뭐 파라다이스를 저는 이제 주로 좀 많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거래량이 쉽게 좀 꺾이지 않으면서 많이 올라와주면서 항상 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국내 업종에서 이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3,000명으로 유지했던 이제 그 게임 하는 인원 수를 6,000명 이전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매출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받겠죠. 하지만은 파라다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국내에서 매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일본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VIP들이 또 많이 대거 들어오거든요. 그로 인한 포인트를 본다면 또 거래량이 또 편하고 매매하기 쉬운 종목으로서는 파라다이스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항공주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주는 제가 약간 불안해요.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여행주 접근은 약간 좀 네. 어제였나 그제였나요? 이제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은 불안하다 이제 얘기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행주는 불안하다. 네. 사야 될 것 같은데. 여행주요? 아, 왜 반대로 네. 여행주가 인간 지표라. 근데 여행주가 되게 이제 네. 좋아요. 괜찮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불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으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겠죠. 작년보다는 좋겠지만 네, 아직 그래도 여행이 다 뚫리진 않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해도 그래도 꽤나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렇잖아요. 선반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보통 3개월 선반영 한다고 하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보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름에 또 여름 방학 뭐 시즌 놀러 가시죠, 휴가로. 그 포인트까지 같이 보시면 저는 충분하게 현재 구간대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사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네, 안 사요. 근데 아까 사신다면서요? 네? 아까 사신다면서요? 옆에 계신 인간 지표께서 불안하다 하시길래 네. 그럼 반대로 해야죠. 원래. 아니요, 저 잘해요. 저 아닌 잘해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좋아요. 사실 대한항공은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좀 꽤나 좋았었고요. 이미 주가는 저는 반영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는 일단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항공 쪽에 있어서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일본이 단체 여행 계획을 뭐 허용한다? 저 일본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왜요? 공짜로 오라고 해도 비행기표 줘도 안 네. 가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왜요? 사실, 예. 원전 터졌잖아요, 일단. 아, 그 겁이 부분들 때문에 많으신가 저는 봐요. 아, 가기가 싫어요, 그럴 일단. 수 있죠. 어찌됐든. 그럴 수 있죠. 뭐 좋은 거는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가는 건 저는 못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기초 체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상증자라든가 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요. 뭐 대체적으로 뭐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 실적이 좀 최악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돌아서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게 또 왜 불안한 부분들이냐면 코로나라는 이 부분들이 다시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정점 이후로 가게 되면 다시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또 어떤 변수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일단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확인을 하기 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올라가 있으면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다시 또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 전에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뭐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투자를 좀 반대한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해외여행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검사비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내 쪽 그래서 항공주는 괜찮죠. 제주도 많이 가시니까. 네. 근데 제주도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대요. 일본보다 더 비싼 네, 것 같아요. 더 비싸다고 하거든요. 강원도 가시고요. 뭐냐 여수나 뭐 이런 쪽 가시는 게 갑자기 국내 여행을 그렇죠. 준비하시는 거죠? 네, 국내가 좀 네. 은근히 볼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아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불안했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좀 반박을 해주세요. 실적이 네. 좋아진다에 베팅하면 되잖아요.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너무 안 좋았을 때보다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될지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전철을 타고 인천공항을 한번 가보시면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 꼭 정말 전철을 타야 되나요? 차 끌고 가세요. 네. 네. 네, 면허밖에 없지만 네. 아, 차가 없. 차는 없어요, 아직. 그러면 뭐 이제 누구 데리고 이제 네네. 가시면 되는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진짜 바글바글 하고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요즘 그 항공 운임료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졌고 진짜 비싸졌어요. 유가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이게 당장에 있어서 뭐 여행 그 항공주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행주들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측했던 수치의 그 얼마 이상이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여행사의 실적을 예측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실한데 얼마나 더 나올까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좀 하는 포인트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뭐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런 것 같고 여름 시즌에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거 다 열려 있거든요, 사실. 어디든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백신 안 맞았어요. 말씀을 드리면 백신 안 맞았어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안 맞았는데 가고 싶어서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시장 자체가 확실히 좀 열려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은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불가항력? 실적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런 걱정은 너무 기우가 아닌가. 조금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을. 네. 두 분이 계속 저를 인간지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자꾸 저랑 반대로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괜히 이런 소문이 퍼져서 현명한 신분인데요. 저랑 반대로 제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담아야겠다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여행이 싫으면 네. 카지노주를 사시는 것 어떠세요? 카지노. 네, 카지노. 카지노는 괜찮은 괜찮은 것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으십니다. 네, 저희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LG화학 기관 매수에 소리 없이 강하다. 개인도 매수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LG화학이 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죠. 배터리 소재 분야에 202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가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 LG화학 이제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과연 LG화학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정재원 전문가님의 의견이 약간 예상은 가요. 왜요? 네? 왜요? 아니에요. 일단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LG화학 매수를 해도 될까? 하나, 둘, 셋. 네, 역시 제 생각이 딱 맞았어요. 네,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LG화학 네.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다. 우리 이제 정 대표님이 이미 엔소렐에 네네. 대해서 이제 이거 치가 떨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흉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은 좀 하고 저도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 좋아요. 진짜 LG 엔솔이 너무 밸류를 높인 건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올려놨어요. 거의 뭐 한 4, 5년치 실적을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평가를 받은 거니까 뒤를 가지고 정말 많이 올려놓은 거는 맞으나 최근에 LG 엔솔도 그렇고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가 최근 거래일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수 흐름이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이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LG 화학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우선 LG 화학에서 이 분할 자체를 참 나쁘게 했어요. 네. 그래서 분할을 좀 잘 마무리하면서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LG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게 좀 밝혀지긴 했죠. 분할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고 또 비슷한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LG화학을 비롯해서 제가 요즘에 화학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네. LG화학과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화학을 좀 보고 있어요. 이 세 종목들은 2차전지 배터리를 제외하고 그 외에 종합화학주로서 매출 포인트가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LG화학도 그렇지만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다 해서 굉장히 저평가 수준으로 지금 다 머물러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은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또 꾸준하게 매수가 더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현재 구간대보다는 높아야 되는 건 맞고 이전에 LG화학이 100만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흐름은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보다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은 길게 당장에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흔들려서 하락이 나올지언정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고서 매수 대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화학주들 전체에 대해서는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선지표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의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때는 시장이 조만간 큰 폭의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주 보여줘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실생활에 이제 화학주들 밀접하게 케미칼이나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가가 선반영돼서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라 LG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져가시면 목표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안에서도 약간 종목별 선별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고민이 많아요. 많은 화학주들이 좀 원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총 상위주들에서만 좀 선별을 한 거니까 그 외의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아예 제가 딱 뭐 잘라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라 종합 화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LG화학 네. 사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요. 네. 분할을 한 게 참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 화학업종군들의 실적 전망치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싸거든요. 금호석유가 겁나게 싸요. 엄청 오. 싸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감익이 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예요. 자, 미국 시장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팡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제 2분기 전망을 했을 때 전망치 자체가 어두웠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화학주들 좋죠. 많이 싸죠. 근데 실적은 일단 감익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순환매로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60만 원대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60만 원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지수가, 제 개인적으로 지수가 완전하게 대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긁어 모아서 사야죠. 모아야죠. 대바닥이 어디예요? 모르죠, 그건. 모르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던 지수 때는 저는 진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주를 손대기가 좀 겁난다? 물론 금호석유를 만약에 산다라면 저는 금호석유를 안 사겠어요. 금호석유 우선주를 사겠어요. 우선 배당이 더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금호석유가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주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1년도에 6조 했어요. 6조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감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3분기 이후 이때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만약에 지수의 흐름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60만 원 이 자리대까지 1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자리대 6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엔 다시 되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대에서 신규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는 좀 한 템포를 더 늦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중소형 섹터들 중에 네. 화학 쪽이라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 그 예를 들어서 삼성 쪽에 공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이제 관세를 철폐할 거다라는 그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검토를 하게 돼서 관세를 인하하는 혹은 필수품에 있어서 뭐 관세를 없애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 1차적으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타겟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난 다음에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역성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3분기 이후를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냥 단기 순환매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댓글 보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 LG도 싫어해, 하나도 싫어해. 네. 도대체 뭘 좋아하시냐고. 삼성? 삼성이요? 안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계속 좀 안 좋은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네. 지금 안 사겠다고. 지금 안 사신다. 네, 전 지금 안 사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두신 단가가 있으세요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63,500원 이하?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종목 추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경유값이 뭐 2,000원 이상 올라가는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라 휘발유랑 경유값이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좀 휘발유 차긴 하지만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포인트가 좀 클 수가 있고 또 하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SK그룹에서 5년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24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 세 업종에 90% 이상의 자금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클 것이고 배터리랑 바이오 특히나 이 순서대로 갈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내 증설 작업을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에 큰 폭의 좀 성장성을 보고서 자금 투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SK 그룹 내에서 추가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 아마도 더 큰 성장성을 좀 보이게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유가 관련한 매출 정제 마진 쪽으로 매출 포인트가 좀 큰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지나간다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증설이 완료되는 포인트로 넘어가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된다면 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사실 1분기 실적도 워낙 서프라이즈였지만 2분기에도 실적 자체가 워낙에 커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 상황에서 봤을 때 이대로 놔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수급창을 열어봐도 외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하루 거래량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만 주의 외인들의 매수세라면 이것도 꽤나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조금 외인들이 버려졌던 상황에서 한 2주 동안 최근 들어서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는 2, 3주 정도 외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살펴보신다면 차트 흐름이 여기서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번의 급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본다면 기관들도 이제는 손을 댈 때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21만 2천 원 아래에서 천천히 좀 매수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로는 23만 원을 잡아 드릴 겁니다. 23만 원 잡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 목표가로는 제가 27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27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좀 매도세가 거셀 수는 있어요. 한동안 좀 출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27만 원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 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9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볼 테니 이 가격대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은 가격대네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하시는 건 좋아요. 네, 항상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실 때는 급하게 추격 매수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특히나 대형주는 갑자기 좀 많이 밀린다 그러면서 조정이 좀 끝나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어드바이저의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유가 상승에 수혜주고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와 시장 분석 더 해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게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기업인데요. 왜요? 미용기기 쪽 미용기기요? 왜요? 잘 회사예요. 어울려요. 이게 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좀 기업이거든요. 네. 우선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꽤나 잘 나왔거든요. 이게 20년도에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19년도 때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적자를 좀 기록하다가 19년도 때부터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년도에 한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니까 이게 미용 기기만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이 소모품도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용 기기를 판매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모품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적인 측면, 만약에 많이 판매가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 소모품까지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쪽 마스크 다 벗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판매가 되고 한 부분들인데 일단 미용 쪽에 있어서 요즘은 뭐 남성들도 미용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아요. 나쁜 모습들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뭐 6, 7거래 이상씩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거래량이 불쑥 솟아났을 때는 상승을 해주다가 거래량이 없게 되면은 깊게 조정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도 살짝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럼 전고점 자리대, 요 61선 자리대 한 8,6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요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한 8,600원 정도부터 뭐 그 자리대가 한 5일선 자리대가 될 거예요. 한 8,600원부터 8,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약간 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눌리면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네, 들어가야죠.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세트에서는 이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고맙습니다.